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야 적응이 잘 안 된다. 적응이 잘 안 돼요? 오늘도 고약간이를 모시고 하는 책 소개 시간. 책 소개 시간. 박수! 오늘 책은 간만에 뭔가 이렇게 좀 가슴이 따뜻해지고 뭔가 이렇게 빡세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정말 저희가 요즘에 즐겁게 책이 빡셌지? 좀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일단 책 표지부터 예쁘죠? 하늘에 그려진 이야기. 원제는 Ancient Skies. 그러니까 맞습니다. 고대의 하늘이죠. 원제는요. 그리스인들의 별자리 신화 부제가. 부제가.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그리스인들의 별자리 신화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읽기 전에 저는 그 이제 우리나라 최고 번역가분 중에 하나가 그 이윤기 선생님이거든요. 예. 그래서 다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그 책. 그렇죠. 예. 제가 그걸 군대 있을 때 다 읽었어요. 근데 그 군대 있을 때 그게 몇 번 제가 에피소드로 말씀드렸는데 리마커블 했던 게 뭐냐면은 읽으면서 제가 잘 모르니까 제우스가 자주 나옵니다. 다 제우스 아들이야. 그래서 결론은 뭐다? 제우스는 남봉꾼이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의 결론은 제우스는 남봉꾼이었다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로 제가 그 노트에다가 그걸 이렇게 그 가계도를 그렸어요. 왜냐면 누가 이복 동생이고 누가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와, 다 아빠가 거의 다 제우스야 진짜. 아 그래서 제우스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진짜 제우스 대단하구나. 그래서 남봉꾼이다. 진짜 이래 예. 진짜 놀랐거든요. 진짜 그래서 임 박사님 그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궁금하더라고. 네.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책 읽으면서 우스갯소리로 넘어갔는데.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시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덕이나 교훈을 배우는데 근데 남봉꾼이야. 남북군 배울 게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제우스는 롤 모델로 삼고 싶지 그런데 않더라고요. 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을까? 그것도 원탑신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알아봤더니 고대 그리스를 만들 때 그냥 그리스인이 그 지역에서 쭉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민족들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들이 융합이 돼서 고대 그리스인이 됐다 하더라고요. 오 지적이네요. 네, 그래서 제우스 같은 경우는 이게 그리스어인데 아테네는 그리스어가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보면 신의 이름을 보면 그리스어가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추적을 해보는 거죠, 연구자들이. 우리가 보통 옛날 땐 다 부족 국가였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폴리스라는 게 도시 국가 되잖아. 그 과정 속에서 융합이 될 때 평화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신과 니네 신이 다르지만 니네 신과 우리 신을 정략 결혼시키는 거지. 그래서 그 남봉꾼이 이렇게 이미지가 투영된 거구나. 그렇지.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그걸 맥락을 알기 때문에 그 맥락 속에서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 너무 남봉꾼 아니야? 그런 것이 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뭐 당연히 이제 추정이긴 하지만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 저는 충분히 이상 그 사탐 1타 강사 고영성 선생님의 강의였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사전 방송에 설명 들었는데 되게 오늘따라 더 지적으로 보인다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는 전 다 읽었어요. 그 이윤기 선생님이 쓴 책 시리즈는 다 읽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다 읽었지만 그게 이제 옛날에 읽었고. 옛날에 읽어서 이제 뭐 솔직히 기억도 안 나고 그러면서 근데 그거를 몰랐어요. 여기 이제 이 부제가 뭐 다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리스인들의 별자리 신화인데 저는 이 사실을 솔직히 뭐 아시는 분은 뭐 다 아셨겠지만 저는 별자리가 이 신화에서 왔다는 건 사실 처음 알았어요. 나도 몰랐어. 처음 알았어요. 솔직히 몰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뭐 유식한 분들은 다 아셨겠죠. 근데 저는 교양이 부족해갖고 그래서 저는 좀 솔직히 별자리 보면서 저 채아랑 그 어플로 볼 때 별자리 보거든요. 솔직히 좀 짜증 났었어요. 우리 딸이 이제 그런 거 관심이 많으니까 내가 설명을 해줘야겠는데 아무리 봐도 전갈자리는 전갈처럼 생기지도 않았는데 이 새끼들 뭐 하는 짓인가. 진짜 짜증 나는 거야. 진짜 빡쳤는데 그 이유를 이 책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렇지. 여러분 그래서 그 이유를 이 책을 보고 알았습니다. 근데 이 책은 제가 이게 서문 첫 쪽 왜냐하면 다 안에는 이야기예요. 한 편 한 편이 별자리가 왜 생겼는지 배경 이야기예요. 이제 그리스 신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별자리 중심으로 나오는 거죠. 거죠. 그래서 진짜 이 책은 제가 이제 제목이 상상력이 끝판왕이 되고 싶은 당신에게 추천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은 서문이 첫 쪽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밖으로 나가 빛을 떠나 어둡고 신비한 밤 속으로 들어가 보자. 무한한 하늘 아래 우뚝 서서 빛나는 별들을 향해 눈을 돌려보자. 지구 너머로 지금 여기 너머로 우리의 정신을 움직여보자. 일단은 너무 멋있어. 서문 인트로가. 그러면 불현듯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오래된 우주를 보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행성이 우주적 관점으로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제프 베조스가 1조 펀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지구 온난화 늦춰야 된다고.
그랬을 때 그건 이제 지구적 관점이라 그러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한 단계 스케일 업 되는 게 우주적 관점이에요. 이런 사고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이 여러분 뭐 그게 천문학 배워봤자 뭐하냐 밥도 뭐 그게 밥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딴 사고를 하시면 망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스케일업 사고 방식을 여러분이 그렇지. 키워야 돼요. 왜냐 레벨업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쉬워요. 근데 스케일업은 여러분을 뛰어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간접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다시 읽어드릴게요. 또한 우리가 사는 이 행성이 우주적 관점으로 보면 평범한 별 주위를 도는 반점 정도에 불과한 우리가 지구가 되게 큰 것 같은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평범한 별을 주위를 도는 반점 정도래요. 그 평범한 별이 뭐냐면은 아주 작은 별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평범한 별은 태양이라고 불리는데 우리 은하계에 있는 수십억 개의 중에 별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 은하계는 우주를 이루는 수십억 개의 은하계 중 하나일 뿐이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스케일업이 계속되는지 몰라요. 그냥 태양이 우리한테 전부인 것 같은데 그거는 수십억 개 중에 하나고 그게 우리 은하계라는 거에 속해 있는데 그 은하계는 우주를 이루는 또 수십억 개의 은하. 그러니까 우리가 먼지 그 안에 반점이니까 먼지 안에 먼지 같은 존재인 거죠, 진짜. 존재는 있으나 거의 뭐 미비한. 이토록 넓은 우주에서 몇몇 별은 우리에게 연결되기 위해 나도 이거 나중에 써먹어야겠다. 그 먼 곳에서 빛을 보내왔고 신호는 광속으로도 200만 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우리에게 도착했다. 이 빛은 인류가 지상에 출현했던 그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지구를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 이게 너무 그렇지. 멋있었어. 이게 왜냐면은 사피엔스가 한 뭐 30만 년에서 15만 년 이 정도 보면은 그냥 수십만 년 단위인데 근데 이 빛은 광속으로도 200만 년이 더 걸려서 그 이 땅을 시작한 거잖아요. 얼마나 멀리서 온 거냐 이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도 막 내가 60을 살았는데 70을 살았는데 그런 게 되게 티끌 같다는 거예요. 뭐 진짜. 몇백만 광년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빛을 쳐다보는 것은 아득한 옛날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 그렇죠. 이런 빛은 우리 이성이 가늠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스케일업을 되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런 빛은 우리 이성이 가늠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먼 거리를 여행하여 우리에게 왔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의 모든 별은 그저 우주의 극히 작은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서문 자체가 미쳤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이 하늘에 그려진 이야기 보면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일단은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별자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 탄생 별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오늘의 별자리로 보는 운세, 뭐 동쪽에서 귀인이 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저는 천칭자리인데 저는 천칭자리가 어디서 온 건지도 이거 보고 처음 알았고 그냥 단순히 천칭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에 또 더 깊게 들어가더라고요. 여기 책을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 그래서 여기는 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래서 이것도 있어. 안에 이야기긴 한데 서문을 좀 잘 쓰셨잖아. 서문 글발로 책 한 권 쓰시면 그러니까, 판권 사겠다 싶더라고. 진짜 아니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안엔 다 이야기고 이제 뭐 이렇게 별자리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근데 제가 그래서 하나 이야기를 소개시켜드리면 되게 좋겠다. 저랑 또 관련된 걸로 해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 문맹이라는 게 단어는 쓰지만 그 뜻을 모르고 쓰는 걸 실질적 문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온. 그러니까 오리온 얘기를 제가 해드릴 거거든요. 여러분 오리온이 뭔지 아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전 손 내리고 빨리. 나는 초코파이밖에 몰라. 그러니까 초코파이밖에 몰라요. 우리가 먹은 초코파이로 진짜 우리가 뭐 성도 하나 만들고 남을 텐데 예? 오리온 상장회사더라고 심지어 보니까 오리온 하는데 그냥 그 별 7개 이렇게 둘러져 있는 게 오리온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오리온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리온은 일단은 별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오리온은 힘센 거구의 사나이였어요. 힘센 거구의 사나이. 이야기 들어갑니다. 오늘 신박사 떠나는 이야기 3개예요. 근데 그냥 힘센 거구의 사나이가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서도 두려진 존재였고 그는 거인처럼 키가 컸고 사냥꾼으로서 기량은 최상급이어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 노련한 기술에 모두 감탄했대요. 이게 토끼 때려잡는 거에 달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또 키가 가장 크며 거기다가 심지어 잘생겼어. 엄친아였습니다, 오리온은 엄친아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리온이 여러분 뭐 그냥 초코파이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별자리 뭐 이렇게 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사냥꾼이었어요, 사냥꾼. 근데 그래서 이제 성에는 청동으로 곤봉과 동물의 가죽 손에는 청동으로 만든 곤봉을 들고 이제 동물을 가죽에 들고 다녔다 그래서 오리온이 요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오리온이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이게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제 오리온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 보면 오리온 얘기를 되게 압축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길어요. 이제 대다수의 그리스인처럼 오리온도 본토의 섬에 많이 서식하는 산토끼 사냥을 즐겼대요. 그는 빠르고 활기찬 사냥에 심장을 뛰게 하는 짜릿함을 느꼈대. 그 사냥 중독자였어요, 완전요. 그는 신선한 날고기를 먹는 걸 즐겼고 산토끼의 생가죽은 따뜻한 망토와 침구를 만드는 데 필요하므로 소중하게 여겼다. 이게 오리온의 심볼이에요. 그래서 오리온 자리는 이렇게 토끼 가죽을 들고 있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리온은 이런 상남자 잘생긴 토끼 사냥꾼이었는데 근데 오리온은 이게 사냥 빼고는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사냥에만 미친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하늘과 땅의 어떤 것도 오리온이 사냥에 열정이 쏟는 걸 말리지 못했는데 하지만 그가 플레이아데스를 보고 난 뒤에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읽어드릴게요. 아틀라스와 플레이온의 사이에서 태어난 일곱 자매는 사랑스러운 아가씨들이라 많은 남자에게 예쁜 일곱 자매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남자를 이렇게 혹한 거죠.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 남자들은 그들을 사랑했으나 오리온이 토끼의 이상으로 꽂혀본 게 없는데 이 플레이아데스한테 완전 꽂힌 거예요. 완전 꽂힌 거예요, 오리온이. 그래갖고 오리온만큼 그들에게 깊게 빠진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오리온이 어때요? 키 크고 잘생겼어. 존잘이에요. 그러니까 존잘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처녀도 그의 구애에서 벗어나지 못했대. 그러니까 윙크 한 번 하면 다 쓰러졌던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수호한 여신 아르테미스조차 오리온의 남자다운 매력에 거의 넘어갈 뻔했대. 여신조차 미친 거야. 그러니까 완전 뭐랄까 섹시가이였어. 당시 섹시가이였어. 그래서 플레이아데스가 자기도 예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겁을 먹은 거야. 여기는 되게 이제 순화적으로 이렇게 말이 거의 나왔지만 업무 파탈이라 그러나? 업무 파탈. 그러니까 나쁜 남자인데 키 크고 잘생겼어. 그래서 어쨌든 겁을 먹은 플레이아데스는 오리온의 열정적인 접근에 마지막까지 저항을 했대요. 오리온이 자꾸 꿰는 거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러는 거야. 자꾸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끝내 자기 이제 순결을 잃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 그러니까 신화적 남봉꾼, 시대 남봉꾼이야. 시대에 그럼 되게 스케일 다운한 거. 죄송합니다, 제우스 신님. 마침내 더 이상 정하기 어렵게 된 자매들은 제우스에게 보호를 간청했대요. 하늘과 폭풍의 최고의 신인 그는 그 간청을 받아들여 되게 웃겨요. 자매들을 평화롭게 즐겁게 우짖는 비둘기로 변신시켜줬대요. 나 이게 해결책인 것도 좀 웃겨요, 그게. 근데 그래서 훗날 제우스는 그들이 별들 사이에서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해줬고 그리하여 서로 사랑하는 자매들과 함께 밤하늘에서 영원하게 안식을 누리게 해주었다. 여러분 이게 제우스가 다 별자리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래서 오리온은 자신이 사랑의 퇴짜를 맞춰 그러니까 비둘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토끼보다 더 꽂힌 여자가 있었는데 퇴짜를 맞자 이제 크게 쇼크를 받은 거예요. 내가 다 꼬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비둘기는 못 꼬시겠는 거야. 그래서 빡친 거예요. 오리온이 개빡쳤어 진짜. 그래서 오리온은 덩치와 상관없이 어떤 짐승이라도 정복할 수 있다고 소리를 높여 호언장담했어요. 근데 이제 또 엄마 신이 있거든요. 가이아라고. 돼지모인 가이아가 그런 개 허세에 빡친 거예요. 그래서 가이아가 이제 뭘 많이 탄생시켜요. 제가 틀리면 여러분이 정정해 주세요.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타이탄도 가이아가 탄생시킨 걸로 기억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틀렸으면 댓글로 정정해 주세요.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리온이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사람같이 생겼죠. 오리온이 여기 곤봉을 여기 들고 있고 여기 토끼 가죽을 들고 있는 별자리죠? 고대 별자리고 이따가 제가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리온이 이제 빡치니까 그러니까 그거 뭐냐 가이아가 참아줄 수가 없어갖고 전갈을 태어나게 합니다. 전갈. 아주 진짜 막강한 전갈을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오리온이랑 싸움을 붙여요. 근데 어떻게 됐냐? 오리온을 눈을 크게 뜨고 사방을 살피며 필사적으로 아프고 나왔지만 불운하게도 이게 삭삭삭 전갈하고 싸우는데 슬라이딩으로 넘어지면서 영화처럼 딱 대가리를 뽀갤 줄 알았는데 돌부리에 재수없게 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넘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전갈은 즉시 발을 끌며 앞으로 나와 독침으로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독침으로 심장을 꿰뚫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여 영웅호골인 사냥꾼은 전갈의 맹렬한 독침에 쓰러지고 말았고 전갈 이제 가이아가 탄생시킨 이제 그 얘를 혼내주게 탄생시킨 전갈은
자기가 더 강한 존재임을 이제 증명을 했대요. 그런데 오리온이 죽자 이게 아르테미스가 아까 그거 아니었나요? 그 미의 여신? 그랬을 거예요. 예. 헷갈려나 이름이. 이거 이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여러분 좀 찾아가면서 할게요. 맞아요. 순결을 수하는 여신 아르테미스. 그러니까 넘어갈 뻔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르테미스도 불쌍해. 비련의 여 주인공이에요. 왜냐면 오리온 좋아했는데 하필 자기가 직군이 신이야? 그 순결을 수하는 신이라서 짝짝꿍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오리온이 죽자 아르테미스는 땅바닥에 철썩 주저앉으면서 이렇게 슬퍼 주저 울면서 여신은 이 사냥꾼을 거처를 하늘에 마련해 달라고 또 제우스에게 또 간청해. 제우스가 남봉꾼이지만 능력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별자리 만드신 분이니까. 별자리 장인입니다, 제우스가. 난 이런 걸 몰랐어요. 뭐 하다 보면 제우스가 만들었어. 다 만들어줘요. 고대 별자리. 그래서 다만 인간의 과도한 자만심은 경멸했던 최고의 신은 경고로 전갈 스콜피온 자리까지 밤하늘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 짐승은 영원히 오리온을 뒤쫓고 있고 전갈 자리는 지상에서 그 별을 쳐다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만하지 말아야 몰락하지 않는다고 교훈을 전하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하늘을 그래서 보면서 이게 교훈을. 그러니까 이게 고대 전갈 자리에 이게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그거예요. 제가 천칭자리인데, 근데 이걸 보고 알았어요. 이제 유식해지는 거죠. 이게 전갈에서 여러분 이 앞발 있죠. 이게 클로우인데 이게 천칭자리도 나중에 아예 따로 별자리가 됩니다. 바뀌죠. 그게 그러니까 천칭자리가 강력한 앞발이 어디서 온 거냐면은 전갈자리의 앞발에서 온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천칭 모양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갖고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너무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재밌어요. 그래서 나도 천칭자리 해갖고 동쪽에서 귀인 이런 거 볼 게 아니라 나는 그 오리온을 이렇게 항상 쫓아다니는 전갈의 앞발이었구나. 그러면서 이게 왜 있냐? 사람들이 오만하면 인생 그렇죠. 진짜 개망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우스가 심어놓은 거니까 항상 나도 내가 전갈 자리에 가장 강력한 클로우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앞발인 걸 깨닫고 그냥 뭐 올해의 운세 이번 달의 운세 볼 필요가 없어요. 항상 반성하는 자세에서 살자 이 생각을 했어요. 그 뭐지? 우리가 셰익스피어 작품 우리가 폭군했을 때 그 셰익스피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회자되냐? 그 작품이 갖고 있는 보편성이거든요. 근데 왜 지금까지 그리스 신화가 그 오랜 시간이 지내에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회자되고 있느냐? 보편성이 있는 거죠. 이게 보면은 인간이 되게 특이해요. 그리스 신화에서 그리는 게 신의 아들이 인간인 경우도 있어요. 신의 아들이 인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과 같은 족보 계열이 있어요. 되게 그러면 되게 위대한 존재죠. 되게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여기인 것처럼 신이 아니거든요. 취약성이 있는 거죠.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지. 그 인간의 한계를 항상 잊지 말라. 그런 취지가 또 담겨져 있는 건데 지금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만해질 때가 많이 있잖아. 맨날 거만해지죠. 그럴 때 항상 시도 때도 없죠 사실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면 여기 신이라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존재를 얘기하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면 운 얘기하잖아요. 운 얘기할 때 하는 얘기 무엇입니까? 겸손하자 이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내 뜻대로 된 게 아니니까. 그렇지. 이런 것들도 상기시켜주는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이거를 예. 찾으려고 지금 고작가님 얘기 들은 거 다 들었어요. 이게 고대 별자리는 요랬어요. 이제 여러분이 책 보시면 압니다. 근데 일단은 고대 별자리는 당연히 뭐겠어요? 그 그리스 문화가 북반구에서 시작됐으니까 남반구에는 일단 별자리가 별로 없어. 그렇죠. 그다음에 그 천체를 관측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별을 다 찾지도 못했어요. 근데 한 1600년도 되면서 좀 잘 보기 시작하면서 별을 싹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해지고 근데 이 고대 그리스의 별자리는 이름이 그게 다 이 신화에서 온 거예요. 근데 현대는 일단 별자리를 찾았으니까 아무거나 막 붙입니다. 뭐 기린 자리도 나오고 뭐 별게 다 나옵니다. 막 이제 그러니까 막 아무거나 막 붙여요. 스토리가 없어. 네, 스토리가 없어서 이 작가이신 데이비드 W 마샬 선생님께서 왜 이걸 쓰셨냐면은 그게 되게 중요하죠. 이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표현해요. 고대 그 이야기가 집단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를 나는 막아보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별자리 하면은 지금 일단은 혼용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대 그리스에서 온 별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인간이 나중에 찾아내서 그리스랑 현대 별자리 하등 상관없는 별자리가 있는데 심지어 그게 현대 별자리랑 섞이고 더 많은 별이 발견되면서 어떻게 변했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별자리 보면서 빡쳤던 이유를 제가 이제 그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예요. 여기 보면 나오는데 요거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큰 곰 자리 보면은 얘 밑에 거는 곰처럼 진짜 생겼죠. 심지어 귀엽기까지 하죠. 여기 곰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현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갈 자리도 그러니까 천칭 플러스 전갈 자리도 했는데 진짜 전갈 같이 생겼잖아요. 현대는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켄타우로스 자리도 보면은 켄타우로스가 여기 말 몸에 사람이 이렇게 상반신 같이 나오죠. 근데 이렇게 됐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근데 이걸 보면서 진짜 재밌게 읽었고 그냥 오랜만에 정말 좀 빡세지 않고 잔잔하게 하면서 많은 걸 느꼈고 그다음에 뭘 배웠냐? 오늘의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이야기 이제 해드렸으니까 그리스에 유튜브가 있었으면 대박 났겠다. 이 새끼들 진짜 짱이거든요, 진짜. 내가 진짜 잠깐 새끼라 죄송한데 되게 흥분해서 극존칭 나온 거예요. 진짜 개짱이에요. 왜냐면은 이 스토리텔링 능력이 어마어마하고 이걸 추상화해요. 추상화라는 게 여러분 뭐냐? 점선면으로 구성된 본질적인 그림 같은 예술 작품을 추상화라 그러는데 선면도 아니야. 점만 보고 그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로 이만한 스토리를 갖다 붙인 거예요. 막 전갈도 갖다 붙이고 오리온도 갖다 붙이고 예?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예?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크리에이터로서 고작가님이랑 살아가면서 이게 예를 들면 신사임당님이 진짜 옛날에 말한 게 내가 5년 산 거를 6개월 안에 쏟아 부으니까 너무 힘들었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강 과장님이 웅이사 보면서 맨날 뭐라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하루에 컨텐츠 하나씩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근데 그거는 많이 읽어서 그런 겁니다. 웅이사가. 웅이사는 뭐 매일 책을 1년에 웅이사도 200~300권 읽으니까 많이 읽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진짜 당시에 정말로 이거를 순수 창작물로 별을 보고 신화랑 연결 지었다는 것 자체가 와, 이게 상상력의 끝판왕들이구나. 진짜 저는 거기에서 경외심이 느껴졌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많이 알고 보고 이렇게 활용할 게 있지만 당시에는 뭐 책이 보편화됐던 시절도 아니고 유튜브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거를 이야기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지금까지 전해진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고 더 대단한 건 뭐죠? 우리가 보고 있는 별빛은 우리 인류가 탄생하기 전에 그렇죠. 출발을 한 겁니다. 되게 의미 있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범지구적 관점이 아니라 우주적 관점, 진짜 우주적 관점에서 사고해 보실 수 있는 진짜 기회이고 그냥 이야기 자체가 재밌는 게 많고 그냥 써먹을 것도 많습니다. 이야기가 또 애들한테 얘기해주기도 애들한테 얘기하기 좋고 근데 이게 한 번 읽는다고 일단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다 외워지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이제 찾아서 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오랜만에 이게 그 다음에 되게 전문적이에요. 책 자체가 이야기랑 이렇게 별자리랑 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셨을 때 사파 보여줬잖아요. 예. 그럼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이제 그 사파가 디지털로 되는 게 거의 없나 봐요. 그러면은 거기 뭐라고 조성이 나오냐면 저자분이 직접 찍어서 허락을 받았다야. 그러니까 그 박물관 가가지고 되게 디지털로 없으니까 공들여서 찍은 그렇죠. 거예요. 근데 또 그 능력이 되시니까 허락 받을 수 있겠지. 그래서 일일이 웬만하면 그림 다 나와 있는 거 이렇게 그 별자리에 보고 그거를 그림 그린다 쉽지가 않잖아. 진짜로 예. 간만에 따뜻한 책이었어요. 예, 예. 진짜 간만에 따뜻한 제가 책이고. 계속 요즘에 진짜 빡센 책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 끝나면 또 빡센 책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지식의 폭도 넓어지고 오리온이 뭔지 알았다. 내가 초코파이를 앞으로 무슨 어떤 회사가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먹는지. 그다음에 이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이름들 중에 하나가 별자리랑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온 신의 이름들이 많아요.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에르메스부터 에르메스부터 해갖고 오늘 이제 온무파탈이기 때문에 판무파탈 자체도 거기 나오는 거고.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뭐 이걸 읽으면은 뭐 이런 게 여기서 나온 거였구나 하면서 진짜 상식이 이렇게 풍부해지는 경험을 대신 겪으십니다. 일반적인 그리스 로마 신화랑 다르게 이거는 별자리를 중심으로 이야기.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왜냐면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 그래도 좀 함축적인데 더 이야기 스토리텔링 자체는 뭐냐 그 그리스 로마 일반 책들이 낫죠. 근데 이거는 별자리로 풀어가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신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대 별자리 비교도 많이 해주고. 이게 조금 완전 다른 차원이라서 전 되게 재밌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고 작가님과 찾아오겠다고 약속드리면서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